면역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면역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도대체 내가 면역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해야 될 것인가, 면역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땅하게 또 대답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면역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보호하고 방어, 회복할 수 있는 또 재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믿으신다라고 하면 내 몸에 지금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부분에 의존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결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스스로 본인을 못 믿겠다, 이런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능력과 그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몸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그래서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독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소가 쌓이는 기전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소 중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독소가 있고 내 몸 안에서 생성된 독소가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죠. 화장품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 안 좋은 물질들이 이제 경피독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소를 또 해독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일을 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화장을 안 하고도 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피부의 상태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겠지만, 여자분들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화장을 하다 보니까 피부 자체가 많이 병들어 있는 거죠. 자, 세제, 또 샴푸들, 이런 것들, 우리가 설거지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샴푸를 쓰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그런 독소가 있었을 때 그러한 독한 샴푸 또 세제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디톡을 하고 해독을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때를 밀어내야 되는데, 밥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했을 때 프라이팬이나 아니면 솥이 이렇게 시커멓게 탔을 때 쉽게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아무리 세제를 써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빨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에 오랫동안 불려놓으면 되잖아요. 그게 또 이제 시간은 좀 걸리지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해독하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은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물도 많이 섭취를 하는 것이 내 몸의 독소를 빼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제, 차 안에 방향제 해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화학적으로 된 방향제 혹시나 놔두신 분들은 그냥 빼내세요.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뭐 그 냄새 맡아서 내가 뭐 기분이 좋은 것은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다른 안 좋은 냄새 나는 게 더 나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용기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플라스틱 용기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어떠한 음식물을 넣어놓고 전자레인지에다 가열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플라스틱에 있는 안 좋은 그런 독소 물질들이 이제 같이 품어져 나오는 거죠. 전자레인지 자체도 안 좋지만 거기에다가 플라스틱을 넣어서 해동을 시키는 것이 아주 상당한 독소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스프레이 제품들, 머리에다 바르는 스프레이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활용하시는 것 다 독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털 빠지는 것에 너무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침마다 스프레이를 뿌린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부분을 좋게끔 해주려면 그 외부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차단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기존에 할 것들 다 하면서 이거 쓰면서 좀 좋아지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차단하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거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적어보시라. 내가 정말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걸 최소화시키는 것이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독소는 우리 몸에 쌓여서 오랫동안 세포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독을 시키는 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죠. 자,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독소의 종류들, 제가 앞부분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뭐 암모니아, 활성산소, 요산, 그 다음 젖산, 호모시스테인, 또 여기 보시면 약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좀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와 있고, 이 독소의 종류들 중에서 이제 화장품에 이제 가장 많은 부분들, 파라벤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들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서 파라벤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은 내가 안 쓰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많이 넣지도 않는데 정말 이게 많이 팔리고 좋다라고 하는 화장품에 파라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습작용을 잘 시키기 때문에 보습이 아주 좋다라고 해서 많이 넣기도 하는데,
이 파라벤에 의해서 유방암이 걸릴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갑상선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정말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뭐 샴푸라든가 린스 이런 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뭐 폴터치 하는 것들의 문제.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의 화장품은 뭐 크게 아무리 좋은 것들 많이 쓰시지만 색조 화장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킨, 세럼, 로션, 크림 이런 거 쓰시잖아, 기본적으로.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시진 않잖아. 립스틱도 발라야 되고 또 비비크림도 바르고 색조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화학적인 성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건 무조건 안전등급을 다 넘어갑니다. 색조 화장품은. 이제 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역은 라틴어로 세금이라는 뜻이에요.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병을 면한다 라고 해서 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병을 면한다, 역병, 전염병, 내 몸의 병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면역이라는 뜻이. 그러면 세금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 번 돈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습니다. 국세청에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병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겠다. 이게 면역인 거예요. 세금 면제해 준 것처럼 병에 대해서 면제해 주겠다. 이게 면역인 거라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면역력을 잘 유지시켜 주는 것은 병으로부터 면제되는 거예요. 면역의 생리학적 기능을 보면 전염성, 미생물에 대한 신체적 방어, 이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영양식 쪽, 잘 못 먹어서, 그 다음에 고지방, 식이, 그 다음에 오염된 거, 스트레스, 항생제, 그 다음에 술, 음식 잘못 먹는 거, 섭식장애, 약물의 부작용, 수면 부족, 암, 협회, 곤장, 식이, 영양, 암 예방 지침입니다. 식품들의 대부분을 식물성으로 바꿔라. 자, 고지질 식품, 특히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제한을 해라. 육체적 활동을 높이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를 시키고 알코올, 음료수 섭취를 제한을 해라. 쉽죠?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더라. 그래서 면역질환, 면역 저하로 인해서 감기, 감염, 염증, 암, 면역 과민으로 인해서 알러지, 아토피, 비염, 기관지 천식, 결막염, 또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자가면역 질환은 세포들끼리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겁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생기는 질환들인 거예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백반증, 베체트병, 당뇨 이런 것들은 자가면역 질환, 교통이 오류로 생겨서 나타나는 질병들입니다. 소통이 안 돼서, 이렇게 여러분과 저하고 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병들,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루푸스, 당뇨병, 건선백선, 루게릭. 자, 과면역, 면역이 너무 오버돼서 알러지, 천식, 비염, 습진, 아토피. 자, 저면역,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 감염, C형 간염, 독감, 크론시병, 갑상선, 또 면역의 문제로 뇌 쪽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기타. 이런 것들도 면역하고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임파구, 면역하고 관련되어 있는 임파구는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여기 면역이 있는 장소입니다. 아가미, 그 다음에 장, 피부, 여기에 소화기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면역 기전, 방어하고 정화시키고 재생하고 기억하는 역할이 면역 작용의 기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외부에서 침입한 정보는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하고 식별을 해야 되고 외부 물질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기억해서 어떻게 앞으로 또 닥쳐야 될 상황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 되는 게 면역 시스템이에요. 선천성 면역, 호중구, 대식세포, NK세포, 후천 면역은 B세포, T세포. 선천성 면역은 내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받아서 나오는 면역을 말하는 거예요. 후천성 면역은 태어난 이후로 내 몸에 생성되는 면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응성 면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후천성 면역, 또 특수 면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후천성 면역은 내가 경험해서 얻은 면역을 말하는, 경험해서 얻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기 걸려서 한번 나았어요. 그러면 이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 몸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로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는 내 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면역에 대한 정보는 T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50년, 60년 살아오면서 모든 경험한 것들은 다 T세포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몸의 세포가. 그러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내 몸에서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경험하지 않는 것들을 가서 싸우는 것은 B세포가 하는 거고, 경험한 것들은 T세포가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후천 면역입니다. 그래서 특수 면역. 한번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걸려서 치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똑같은 게 들어오면 그냥 아무런 증상 안 나타나. 근데 이제 변종돼서 일어나니까 오니까 또 기억 안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변종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중요한 건 자, T세포, B세포는 새로운 면역이에요. 21살 이상이 되면 퇴화가 돼요. 그러면 21살 이상부터는 오래된 면역이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면역세포가 작동을 하는 것보다는 얘네들은 퇴화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작용하느냐? 여기에서요. 간, 장, 자궁, 맹장, 편도, 이하선, 악하선. 편도 떼내고 없고, 맹장 떼내고 없고, 자궁도 드러내고 없고, 장도 안 좋고, 간도 안 좋아. 살겠어요? 이거 다 떼내면 안 된다고. 자꾸 드러냅시다. 이러면 네 하지 마시고 안 드러낼 수 있는 상황까지 최대한 해보고 수술은 마지막 해보고 도저히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우리 몸에 있어요. 눈하고 고안 이 두 군데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에요. 면역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백내장, 녹내장은 면역력 떨어져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과면역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제일 많아요. 과도한 스트레스가 제일 많아요. 뇌의 이물질들은 다 눈으로 빠져나오고 눈은 뇌가 튀어나온 곳이 눈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아요. 젊었을 때 받았든 아니면 살아가면서 받았든 언제 받았든 간에 이 과도한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고안, 면역작용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왜 면역작용이 일어나면 안 되느냐? 여기에서도 정자는 계속 새롭게 생성이 돼요. 그러면 내 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면 이물질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면역작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기는 쪽쪽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면역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는. 저 눈이 안 좋아요.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 이런 말 하시면 안 된다고. 이제 중요한 게 NK세포예요. 내추럴 킬러 세포. 얘는 선천 면역이고 후천 면역이에요. 양쪽에 다 같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비롯한 비정상적인 세포를 스스로 인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가서 꼽아보는 거예요. 암세포 표면의 단백질이 정상적인 세포의 표면의 단백질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의 표면의 단백질하고 틀리니까 딱 알아차리고 가서 공격을 하는 것이 NK 세포입니다. 중요한 것은 NK 세포 활성도예요. 얼마만큼 잘 움직이게끔 할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활성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인 사람들은 이렇게 활성도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암 환자분들은 NK 세포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NK 세포의 역할은 병든 세포를 가려내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세포를 가려내서 이제 바로 없애주는 역할. 건강한 세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단백질을 인지를 하는 거예요. NK세포가. 이상적인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가서 얘는 이상하다라고 해서 공격을 하는 세포가 NK세포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도 마찬가지인데 그 암세포 표면에 그 단백질 구조가 정상적인 세포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것이 있네 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 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다음에 올 때는 비대위 강사 과정에 오시는 분들은 다 빨간 모자를 쓰고 오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빨간 모자를 안 쓰고 왔어요. 나쁜 놈이잖아요. 가서 공격해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나하고 틀리다.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어떠한 암호 이런 거하고 틀리게 작용하는 것은 적이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세포들은 HLA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암세포는 HLA 단백질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안 가지고 우리하고 틀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 입장에서도 어떻게 나도 이제 너네들하고 같은 편이야 라고 하려고 하겠죠. 안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HLA 다시 A 단백질을 만들어내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완전히 변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역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음식, 운동, 수면, 그 다음에 체온을 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향이 많이 나는 거, 모신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파, 양파, 마늘, 생강, 부추, 강황 이런 것들을 드시면 면역력을 올리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반신욕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생체 전기가 활발해야 됩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생체 전기가 활발해야 모든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를 하는데 독소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NA 복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B세포, T세포를 복제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연이에요. 근데 이 아연은 구레가 가장 많이 들어있어. 자, 항체를 빨리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아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효소의 역할에도 도움이 줍니다.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이제 속쓰림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식사 중간중간에 드시면 속쓰림 증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고 종합 비타민, 미네랄 종류가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뭐 한두 가지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안 돼. 이러한 바이러스의 문제라든가 면역력의 어떤 문제는 치료가 안 돼. 그래서 현대의학으로는 안 되잖아요. 치료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방법은 강력한 식이요법을 하시고 적절한 영양소를 보충하시고 항산화제를 드시고 디톡을 하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환경 바꾸시고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의식의 상태를 바꿔나가는 이게 답이에요. 또 더 이상 뭐 할 거 있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을지 고르는 것은 몇 시간 후, 몇십 년 후의 육체적, 정신적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이것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고르는데 몇 시간 후, 몇십 년 후에 여러분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냥 지금 바로 먹고 싶으니까 먹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과 면역력을 올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몸을 스스로 치료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적의 건강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언제부터? 수정되는 순간부터라고 했어요. 수정되는 순간부터 3살 될 때까지 어떠한 영양이 들어가느냐. 먹고 싶다는 거 아무거나 넣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를 하게 되면 폭력 행위도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131번 했던 폭력 행위가 비타민 미네랄을 잘 섭취를 했더니 11번으로 줄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뭐 말만 하면 성질만 내. 뭐가 부족해? 영양 부족해. 영양 결핍. 영양 결핍. 행복한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던 시대는 지났다라고 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다 남한테 공유시켜야 됩니다. 진짜 앞으로는 시대가 그러잖아요. 공유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퍼줘야 내가 또 어떻게 새로운 것을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생각이든 결심이든 실천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힘이다라고